자, 다음은 모듈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은 함수,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클래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이썬 파일에 정의해 둔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어떤 모듈, 결국 그게 파이썬 파일이에요. 그걸 불러와서 활용하게 되는데, 파이썬 문서에도 모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요. 자, 파이썬을 설치해둔 폴더에 가보면 독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독. 여기 들어가면 HTML 파일로 문서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인덱스. 그러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문서가 열려요. 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랜덤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제일 첫 번째 파이썬 모듈이라고 하나 나오네요. 의사 난수를 생성해주는 랜덤. 여기 들어가 보면 랜덤이라는 모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무엇을 제공하는지 함수 목록들이 막 나옵니다. 자, 이거 이제 문서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자, 소스 코드가 여기 있대요. lib라는 폴더에 random.py라는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lib에 random.py. 자, 이걸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문서 설명이 나와 있고, 이 위에 다른 라이브러리들, 다른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써 있네요. 클래스 랜덤. 뭘 상속했네요. 랜덤 클래스는 생성자가 이렇게 생겼고, seed라는 함수가 있고, 쭉 해서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메서드죠. 클래스 안에 메서드. 여러분이 프로그램 만들 때 우리 랜덤을 임포트 선언해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듈을 포함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모듈은 클래스나 함수를 모아놓은 파이썬 파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요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별도의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었고, 얘 폴더 하나를 만들게요. 패키지 01이라고 하나 만들고, 그 패키지 안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myModule.py라고 만들 거예요. 자, 패키지라는 용어도 같이 나오게 되죠. 패키지는 이런 파이썬 모듈들을 또 모아놓은 폴더를 패키지라고 불러요. 패키지 그러면 모듈을 모아놓은 폴더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랜덤 같은 모듈을 간단하게 우리도 만들어서 파이썬에서 모듈을 포함하는 개념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것은 내가 만든 모듈이다. 함수를 하나 정의할게요. mySum n1, n2, n1, n2를 받아서 return n1 더하기 n2. 뭐 여기다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겠죠. 지금 함수 하나만 정의를 하고요. 내가 나중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아예 파일로 기능들을 막 정의해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모듈을 사용하는 개념을 표현해 봅시다. 동일한 위치에 메인 테스트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mySum이라는 함수를 활용하고 싶어요. mySum. 근데 이렇게 쓰면 mySum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mySum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mySum이 있는 파이썬 모듈을 포함, 임포트 해주어야 합니다. 임포트 myModule이라고 써주면 메인 테스트가 동작할 때 이 파일을 이 위에 갖다 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개념적으로 보면 이 코드가 이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my 모듈을 포함시켰는데 my 모듈을 포함시켰다고 해도 my 썸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나와요. 요거는 my 모듈의 안에 있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그 안에 어떤 함수나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어딘가에 담아서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겠죠? 실행하면 30이라고 mySum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모듈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봤던 게 임포트, 랜덤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러면 랜덤에 있는 이런 식으로 랜덤 모듈이 가지고 있는 랜드 레인지를 사용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거 써봤던 겁니다. 이게 임포트다. 임포트 모듈 이름 그러면 해당 파이썬 파일을 불러다가 적용하겠다라는 뜻이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이거고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이 패키지 자체를 복사하겠습니다. 이 패키지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름을 패키지 2번으로 바꾸고요. my 모듈에다가 빼기 함수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my min이다 라고 해서 n1과 n2를 받아서 뺄셈의 결과를 반원해 주는 걸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 메인 테스트에서 이렇게 하면 얘는 mySum, 얘는 mymin 이렇게 동작을 시키겠죠. 첫 번째는 30,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텐데 모듈을 포함시키는 임포트 키워드를 좀 다른 형태로 써보려고 해요. 메인 테스트를 복사해서 두 번째 메인 테스트를 만들고 여기서는 이런 키워드를 써보겠습니다. my 모듈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 import 키워드만 사용하면 my 모듈이란 이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되죠. 이게 귀찮아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from my 모듈이라고 하는 모듈로부터 그 모듈 안에 있는 것 중에 import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나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mySum을 사용할 거고 mymin을 사용할 거다라고 적어주면 이제부터는 my 모듈이라고 하는 모듈 이름을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모듈 안에 있는 것 중에 mySum과 mymin을 여기서 쓰겠다. 그러면 mySum 그랬을 때 mySum이 뭔지 my 모듈에서 찾게 되고 mymin이 뭐냐 마찬가지로 my 모듈에서 mymin을 찾게 됩니다. 실행해 보면 결과는 동일하고요. 잘 사용되고 있죠. 자, 요걸 또 복사해서 하나 더 3번으로 만들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my 모듈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처럼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하나 일일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스테리크, 그래서 별이라고 써주면 my 모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따로따로 적어도 되고 한 번에 포함을 시켜도 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따로따로 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모듈이 내가 만든 모듈이면 모를까 다른 모듈을 포함시키게 되면 이름이 겹칠 수도 있어요. 뭔가 다른 모듈에 있는 이름이랑 겹치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하나 더 mySum을 사용할 건데 as 다음 뒤에 별칭을 적을 수 있어요. 별칭 또는 모듈에도 별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mySum 대신에 ms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 my 모듈이라는 모듈 이름 대신에 mm이라는 모듈 이름을 쓰겠다는 소리라서 mm.mymin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별칭을 정하는 것. 이 녀석의 별칭, 이 녀석의 별칭. from이 뭘 의미하는지, import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거기에 별칭 as. 이게 문법이에요. 실행해 보면 역시 결과는 동일하게 잘 나옵니다. 자, 다시 패키지 2번 복사해서 패키지 3번 하나 만들고요. 자, my 모듈에다가 일반 코드를 하나 적어 볼게요. 일반 코드. my
모듈에 작성된 내부 코드. 우리가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거나 클래스를 정의한 것들은 실제로 객체를 생성하던가 아니면 함수를 호출을 해야만 얘들이 동작을 하죠, 실제로. 근데 그냥 밖에다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것들은 그냥 실행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이 마이 모듈 자체를 그냥 실행하면 얘들은 정의가 된 거고 요거는 실행이 되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인데 이걸 자 여기서 마이 모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인 테스트에서 마이 모듈을 포함했다.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코드를 실행했다는 뜻은 그냥 임포트 해서 마이 모듈에 들어있는 것들을 여기서 사용하니까 선언해 준 거고 그 마이 모듈에 들어있는 어떤 함수들을 사용해서 나는 이 결과 두 가지만 보려고 했겠죠. 당연히. 난 두 수의 덧셈 결과와 두 수의 뺄셈 결과만 보고 싶었는데 막상 실행해 놓고 나니까 내가 원치 않던 내용까지 보이게 되네요. 마이 모듈에 작성된 내부 코드도 함께 실행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포트를 한다는 게 마치 선택적으로 어디 있는 다른 모듈의 것들을 내가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그 모듈 자체가 그냥 포함돼 버리는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포트를 했을 때 해당하는 모듈 파이썬 파일을 불러오게 될 건데 그 불러온 내용까지도 같이 동작이 돼 버린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확인하신 게 그래서 모듈을 만약에 만드는 거라면 여러분이 지금 진짜 모듈로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파일, 이 모듈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if thunder name 요 네임이 main이라면 실행해라. 자, 요런 변수 하나를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이름. 그 이름이 main이라면 실행을 하고 그 이름이 main이 아니면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다. 이런 키워드고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다시 한번 메인 테스트를 실행해 볼 겁니다. 그러면 임포트 했을 때의 그 모듈에 있던 내부 코드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이 모듈로 와서 이 마이 모듈을 그냥 실행해 보면 이때는 내부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name이라고 하는 값이 main이니까 얘가 실행이 된 거겠죠. 자, 요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래서 3번 패키지 그대로 두고 복사해서 4번 패키지로 가서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마이 모듈에 바깥에다가 일반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는 마이 모듈이라고 하는 녀석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실행이 될 때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값이 있습니다. thunder name. 그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자, 이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 코드를 실행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name. dir 해서 구경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도 name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봅니다. 얘를 실행하면 자, my 모듈이 갖고 있는 name이라는 속성에는 main이라고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name이 main이니까 현재 이 모듈을 직접 실행하고 있구나. 얘가 main이구나.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게 주가 되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럴 때에만 코드가 동작되게 한 겁니다. 이 파일을 직접 실행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자, 반면에 이 상태 그대로 두고 다시 임포트하는 코드를 사용해 볼게요.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얘도 같이 동작한다고 했는데 메인일 때만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네임 값이. 아까 동작을 안 했었죠. 저렇게 해두니까.
실행을 해보면 my 모듈의 내용이 동작하긴 했어요. my 모듈이 동작했을 때 그 녀석의 name 속성의 값은 my 모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f문에 맞지 않는 거죠. 자, my 모듈이 메인 테스트에서 불려져서 포함되어서 동작을 하게 되면 그때 이 모듈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name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당연히 메인 테스트에도 name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러면 메인 테스트가 갖고 있는 name 속성에는 main이라고 들어갈 거고요. 포함되어진 이 my 모듈에는 name 속성의 값이 모듈의 이름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불려가서 동작 중인 파일이다라는 걸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반면에 이 my 모듈을 직접 실행했을 때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my 모듈을 실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name 속성에 들어가는 게 이것이 main이야 라고 써져 있었으니까 아까 if문에 main이라면 동작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동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확인을 해보는 거죠. 지금 메인 테스트를 실행했기 때문에 메인 테스트 객체의 name 속성에는 main이라고 들어왔어요. 얘가 주예요, 주. 이 파일이 주구나. 그리고 다른 외부 파일을 포함시켰을 때 그 my 모듈도 동작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코드 중에서 함수, 클래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코드들을 name 속성이 main일 때만 동작해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동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불려 들어갈 때는 그 name의 속성이 모듈 이름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어지는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my 모듈을 직접 실행했을 때에는 my 모듈이 메인이니까 메인에 선언되어 있는 것들만 실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듈을 만들어 두실 거라면 그 모듈의 동작을 테스트하는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잘 동작을 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때 이렇게 name 속성이 메인일 때만 어떤 테스트 코드들이 동작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알맞겠죠.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코드를 작성해 버리면 당연히 모듈을 만들었다는 건 다른 파일에서 포함해서 쓸 텐데 그때 원치 않는 코드들이 동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언더바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메인일 때만 동작하게. 이 변수는 파이썬 내부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이름이고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모듈을 불러오면 이건 우리가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고 실행하는 것조차도 결국 그 모듈을 불러다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처리할 거니까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메인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면 메인 테스트를 불러들인 객체 정보가 있을 건데 그 객체 정보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고요.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메인 테스트를 실행했으니까 얘가 주니까 거기에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파이썬 모듈에서 메인 테스트 파일을 임포트 할 경우 지금 같은 경우 my 모듈을 여기다 임포트 했을 경우 그때 my 모듈을 갖고 있는 객체가 name이라는 변수가 걔도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는 값이 my 모듈이라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if문에 대해서는 실행되지 않을 수 있겠죠. name 값이 main일 때만 동작해라 라고 해주면 모듈을 포함시킬 때 또는 여러분이 모듈을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스템 관련된 도구들이 들어있는 모듈입니다. 역시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고 얘가 갖고 있는 패스라는 정보를 출력해 보고 있습니다. 자, 출력 결과를 보니까 여기 뭔가 경로가 하나씩 들어있네요. 자, 이 정보는 우리가 임포트를 하죠. 임포트 했을 때 선택된 모듈을 찾는 경로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찾아보네요. 해당 모듈이 있는지. 이 폴더에 모듈이 없으면 여기 있는지 찾고 거기도 없으면 여기 있나 찾고 거기도 없으면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아보고
여기서 찾아보고 외부에서 만들어진 모듈을 우리가 PIP 같은 도구로 설치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거였죠. 제일 마지막엔 여기 가서 찾고 있네요. 모듈을 찾아보고 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모듈을 검색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폴더에서 거기 없으면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에서 DLL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여기에서 찾아보고 LIB에서 찾아보고 사이트 패키지스에서 찾아보고 여기도 없다 그러면 우리 설치할 때 파이썬 패스라고 하는 곳에 등록된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찾아보고요. 거기도 없다 그러면 파이썬 코드 내에서 또 찾기 위해서 압축 파일 내에서 찾는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듈을 이런 곳에 넣지 않고 다른 곳에 넣어뒀다면 지금 보고 계셨던 시스템의 패스 속성 중에 거기 리스트로 돼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를 추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제예요. sys의 pass에 append 해서 어떤 경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는 D 드라이브에 내가 따로 갖고 다니는 모듈이 있는데 그 my 모듈에 있는 곳에서 찾아보겠다. 그러면 자, 기존 리스트에서 내가 추가한 경로도 포함이 되죠. 이런 게 있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계속 언급이 됐던 패키지에 대한 것도 한번 보는데 패키지는 파이썬 모듈을 관리하는 폴더를 말해요. 그냥 파이썬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다. 그래서 임포트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고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면 로깅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로깅 패키지 안에 내용을 보면 패키지 파일도 있고 init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패키지 정보 그걸 가지는 파일이고요. 필요한 다른 파이썬 파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에다가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단위로 파이썬 파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해두면 그것도 이제 패키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시로 하나 포함을 시켜봤고요. 자, 보시면 게임이라는 폴더 패키지가 있고 그 패키지 안에 그래픽, 플레이, 사운드, 그 다음 그냥 init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init 요 파일은요. 이런 폴더, 패키지라고 부를 수 있는 폴더에서 init이 있어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패키지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아, 게임이라는 패키지구나. 그래픽이라는 패키지구나. 플레이라는 패키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권장입니다. 권장. 이런 게 있어줘야 된다. 옛날 파이썬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다 이렇게 썼던 거여서 지금도 그냥 관례처럼 그냥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또 제어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고 치고요. 각각의 기능들은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파일들을 분할해 놨을 뿐이에요. 기능이 막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패키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임포트 할 거야. 게임이라는 모듈에 사운드라는 패키지에 에코라는 함수? 모듈. 지금 여기까지 해서 모듈이네요. 이 모듈을 포함할 거야. 어디 있냐? 게임, 그래픽, 플레이, 사운드 그 세 개가 보이는 거고 그 중에 사운드, 그러면 에코랑 웨이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걔 중에 에코를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게임의 그래픽의 렌더 게임의 그래픽의 렌더 이건 대놓고 모듈 얘 모듈을 선택한 거죠 또 그 모듈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렌더 테스트를 사용하겠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사용해서 그 에코 모듈이 갖고 있는 에코 테스트를 실행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롬을 통해서 임포트 했으니까 렌더 테스트는 그냥 사용할 수 있죠. 문법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임포트 할 때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as 그래서 별칭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칭을 가지고 내용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별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하겠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각각의 내용들이 잘 호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코 렌더가 나오고
여기서도 에코 테스트를 하니까 에코, 그다음에 렌더, 마지막에 에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하고 있죠. 패키지와 패키지를 구분해주는 구분자가 점이에요. 점. 객체 내부에 있는 걸 접근하는 것처럼 점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한 예시인데 요런 게 써있죠. 01 말고 이렇게 별을 이용해서 임포트를 할 때요. 게임의 사운드에 있는 것들을 전부 불러와서 쓰겠다. 이런 선언이요. 요 녀석 파일에 영향을 받아요. 게임의 사운드를 가져올 거니까 게임에 있는 사운드의 이닛을 보면 게임 사운드의 이닛에 에코라고 있죠. 또 요거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죠. all이라는 변수에 리스트로 에코라는 모듈이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그 이름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사운드에 들어있는 것 중에 내가 에코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에코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에코가 동작을 하죠. 근데 에코 말고 저 임포트 된 것 중에 웨이브를 사용하겠다. 웨이브. 요걸 쓰려고 하면 사운드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모듈을 선택하긴 했지만 아까 올 속성에 에코만 추가를 해놨었어요. 그러면 거기 추가된 것 이외의 것들은 이걸 통해서 포함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내부의 모듈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제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에코 말고 얘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면 사용이 되죠. 그래서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이닛의 역할이 이 패키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외부에서 모듈을 포함할 때 요 별로 포함했을 때 얼마만큼 포함될 수 있는지를 허가해주는 목록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리스트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와 모듈은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상대적 패키지 경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절대적이죠. 게임이라는 가장 꼭대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위로 내려가는 형태로 표시를 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현재 렌더라는 파일 입장에서 점점 그러면 상위 패키지를 말해요. 상위 패키지로 가서 거기에 있는 다른 패키지 쪽을 경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점과 점점 상위, 현재 이런 키워드를 활용해서도 경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패키지의 경로, 모듈의 경로 이런 걸 포함할 때 쓸 수 있다까지 이게 이제 모듈 패키지 관련된 개념과 문법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